안녕하세요. 윤지 아빠예요. 이번에 분석해 볼 종목은 천일고속입니다. 천일고속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안 하셨으면 하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얘가 어마어마한 급등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급등, 상한가, 이날 상한가, 거의 10여 단인데 얘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엔지를 한번 봐봐요. 지금 얘가 출발을 하기 전에 가격이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 출발하기 전에 나왔던 가격이 지금 얼마죠? 37,000원에서 거의 10배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보면 5,888억인데 10배가 넘죠. 40만원이니까. 그럼 얘가 출발할 때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예요. 근데 이게 유통 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얘가 유통 가능 물량이 한 18%?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출발 시점에서의 이 천일고속이라고 하는 종목이 유통되고 있는 총 시장을 약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걸 하면 얼마든지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런 종류의 회사가 이게 재무를 보면 매출액이 얼마예요? 작년도에 400억 냈는데 이게 적자 회사예요. 영업이 또 적자 회사인데 이런 적자 회사가 시총 500억 정도 적자 회사가 갑자기 이런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 대주주와의 유착을 통한 주가 조작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유통 물량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한 1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출발하기 전에 시총이 500억인데 500억 중에 그냥 20%라고 칩시다. 20%라고 해봐야 100억이에요. 일반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100억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주식시장에서 단일로 100억씩 사시는 분들, 150억, 200억, 300억씩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런 흐름을 만들지 않느냐 하면 이런 흐름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이런 곳에다가 물량을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세력은 대주주 물량이 투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100억이 그냥 다시 10분의 1 가격인 10억으로 변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거의 한 1억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의 끝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3만원대로. 원래 했던 3만원대로 되돌아간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쯤 이걸 좀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이 길이를 쭉 뽑아 내준 다음에 볼게요. 추가
무리를 이런 식으로 빼주면서 어떤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냐면, 그냥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할 거냐? 왜 성이 안 써지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유상증자라는 거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그림이 진짜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대주주가 돈을 챙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위치에서 주가가 유상증자 같은 것을 때리고, 그 후에 주가가 한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대주주의 물량을 시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는 원래 자기 회사의 가치가 10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 정도에 팔게 되면 8배 가까운 수익을 챙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주가 조작을 했으면 이런 최고가에서 팔았지 여기서 팔았겠냐, 왜 여기서 팔았겠냐, 이런 거를 들고 나오면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라.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에요. 이게 결국 여기서 유상증자 같은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대주주 물량도 줄여나가고 시장에다가 매물폭탄을 던지면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려보내거나, 그러니까 대주주의 물량은 한 30% 정도? 원래 대주주가 갖고 있던 주가의 총 금액은 한 400억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10배가 올랐으니까,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4천억 가량의 수익이 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4천억,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4천억 중에서 10%인 1,000억만 팔아도 이 대주주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인 거예요. 같이 했는데 안 좋아졌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하는 게 아니다. 지워야 되죠. 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데서 물려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이런 가격대에 물려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약 한 20% 정도 그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이거를 눈물 머금고 차라리 좀 잘라내시라,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종목 자체에 펀드멘털이라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종목이 어떤 펀드멘털이 있겠어요.
만년 적자에다가 만년 적자의 그런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분석이 사실 무의미하다. 이거는 단기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치고 빠지는 그런 영역인 거지. 이건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르게 손절을 치고 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굉장히 20% 지금 맞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종목만 피해도 자기의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피하고 차라리 여기서 20% 손실을 봤던 거를 이런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같은 섹터로, 이거는 이제 내년 지금 메이저 세력들이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금 태양광과 풍력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에 가서 한 50% 이상 수익성을 줄 겁니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거 보인 이유가 해상풍력 발전 단지 만든다는 그런 뉴스를 띄웠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부지를 샀다 이런 종류로. 근데 차라리 이런 정책주를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파워에서 글로벌 거의 1위 가까운 그런 회사인데, 지금 1년선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중고 물량을 소화를 해내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게 왜 다른 여기서 지금 쭉 밀리면서 여기서 슬근슬근 다시 큰 흐름을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저런 천일고속 같은 종목을 빠르게 잘라내고 차라리 이런 거에 묻어두면, 지금 이게 슬근슬근 상승을 뽑아내려고 올리고 있는데, 올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신재생과 신재생하고 전력 그거를 에너지 고속도로 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력기기 쪽 HB 근데 그런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정부 출범 후에 이 부분부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거의 100% 두 배 올랐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상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은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데, 차라리 천이고속을 손절을 하시고 CS나 이런 거 들어오면 이게 올해는 큰 반향을 못 받아요. 왜냐, 정부의 예산이 올해는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충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예산 통과가 된 후에 내년도부터 올해 하겠다고 한 것을 내년도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재미 한번 털고 여기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왜냐면 이건 실적 자체도
꽂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2조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고, 아까 천일고속은 보셨죠?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고작 400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지금 40만원, 50만원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가라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차라리 이런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 이런 섹터로 이것도 보면 CS 베어링, 이 CS 베어링이라는 회사도 CS 윈드 자회사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큰 흐름에서 이렇게 하락하던 것을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큰 흐름에서.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렸던 것을 다시 한번 뚫어 올리는 이게 지금 이때의 상승이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잡아주는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 전고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한번 해주는 그런 상승하가 내년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기준을 했을 때 6만원이라고 쳐도 이 정도 위치까지 있는 매물을 하러 올라올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하더라도 30%잖아요. 그럼 차라리 천일고속 같은 종목을 빠르게 손절을 해내고 이런 종목을 모아가서 차라리 시팅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을 하겠다고 했을 때 1년 후나 2년 후 정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한 2배, 3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라인이, 최고점 라인이 한 10만원 정도 될 거예요. 108,000원. 그러면 얘가 이 상단 라인까지 끌어올린다고 쳤을 때 또 8만원, 거의 한 80% 이상의 수익 구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잘라내고 이런 종목을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동양고속도 마찬가지예요. 동양고속도 얘도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얘 시가총액이 1,700억이에요. 근데 자 봐요. 얘가 상승을 할 때에 지금 얼마였어요? 이것도 10배잖아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여기처럼 7,000원. 그러면 얘도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봐요. 얘도 출발할 때 한 7,000원 됐어요. 근데 지금 60만원이잖아요.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0배예요, 10배. 그러면 이거 10배를 줄여봐요. 그러면 시총이 고작 해야 170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시총 17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전체로 해봐야 1200억. 매출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인 상태의 이거 아마 5개년 재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5개년 다 이거 적자 회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종목들은 하지 마시라. 단타 스캘핑으로 잠깐 먹고 나오는 사람의 영역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린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왜냐, 여기서 무너지면 결국 급등주의 끝은, 이런 아무 펀더멘탈 없는 급등주의 끝은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제자리인 7,000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상태예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이상징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애들은 이 흐름의 끝에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이상징자 공식을 써주면서 하락을 시킵니다. 하락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제자리로 보내서 한 3, 4년 후에는 그 종목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볼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도 말렸던 종목 중에 CC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CCS라는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죠. 이 흐름을 한번 봅시다. 이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잘 나갈 때는 이렇게 6,000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얼마에서부터 보냈냐? 이게 보이시면 400원부터 시작해요. 4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를 10배 올려놨잖아요. 10배가 넘죠. 6,000원이니까, 6,700원이니까. 이렇게 보내놓으면 그 뜻은 뭐다? 끊임없는 하락과 상장 폐지, 거래 정지가 나온다. 이것도 공시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얘네들이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 공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얘네들이 23년도 이런 때 보면 아마 유상증자 물량 같은 것들이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은 최대 주주의 뭐 주식이 매도가 나왔다 될지 24년도, 23년도, 지금, 자본정시, 여기도 보면, 24년도에도 상자배정 유증결정, 유상증자 기부법 도입, 가처분, 투자 추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24년도에 발생을 해요. 이런 거,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 변경하는 거는, 물량을 깼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이게 확률이 없는 급등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네를 하지 마시라. 손해보고, 그냥부터 혹시라도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진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뭐냐, 빠르게 손절을 하시라.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 욕심에 죽는 겁니다. 다른 거에 죽는 게 아니고 욕심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종목을 들어갈 때 어떤 라인에서는 무조건 내가 손절을 쳐야 되겠다 라는 걸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라인에서는 20% 이런 값에서 나왔다고 하면 거의 상한가인데, 그죠? 상한가인데 상한가는 보통 상한가에서 2% 이상 밀려버리면 바로 손절을 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얘가 매존속 상한가를 왔다는 그 욕심 때문에 여기서 끊이지 못해, 자르지 못해. 그리고 이런 봉을 만들어주면서 위아래꼬리 양봉을 이렇게 뽑아주면서 나 내 본전값 조금 있으면 또 오겠다 하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면서 개미들을 더 유혹을 시킵니다. 또 요런 거 이것도 상한가를 찍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풀어주는 거죠.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쌍봉을 찍어 놓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주고 가는 힘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그 3번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쌍봉을 찍는 그래서 이렇게
경우까지는 이런 쌍봉 패턴이나 아니면 헤드앤숄더를 치는데,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그 대형주,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을 많이 보이고 하락을 하는데, 이런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그 쌍봉을 찍고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손절을 하고 차라리 펀드멘털과 재료가 살아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냥 집어넣고 그거를 시간을 보내시는 게, 그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